안녕하세요. 대승기신론의 세계로 함께 떠나는 21번째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번까지는 이 책이 대체 왜 쓰였는지 그 8가지 이유를 정말 긴 호흡으로 살펴봤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바로 오늘 다룰 이 한 문장에서 어마어마한 전환이 일어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길었던 서론이 막을 내리고 드디어 본론이라는 무대에 막이 오르는 순간, 오늘은 바로 그 문턱, 2배분의 시작을 함께 넘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구절은 정말 짧지만 앞으로 펼쳐질 그 방대한 사상의 전체 설계도를 단번에 선언하는 뭐랄까 출사표와도 같습니다. 출사표요. 네, 이 논서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할 수 있죠. 먼저 원문과 번역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차설, 2배분, 다음으로 2배분을 설명한다. 2배분. 이 말이 바로 와닿지는 않네요. 한자를 그대로 보면 뜻을 세우는 부분, 이 정도일까요? 오, 정확합니다. 2배가 바로 논지를 세운다는 뜻이고 분은 부분을 의미하죠. 아하.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풀면 이 책이 앞으로 이야기할 핵심 주장을 미리 요약해서 보여주는 단락,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주장이요? 네, 본격적인 탐험에 앞서서 전체 지도를 먼저 딱 펼쳐 보여주는 겁니다. 아, 전체 지도라니 흥미롭네요. 근데 지난 시간까지 2년분,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이유를 다뤘잖아요. 네, 그 배경 설명이 끝나자마자 다음으로 라는 단어 하나로 툭 넘어가 버리니까 조금 갑작스럽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이 차라는 한 글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 정말 예리한 지적이세요. 바로 그 차 한 글자가 그냥 다음이라는 순서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2년분에서 왜 이 책이 필요한가 그 논증을 모두 마쳤으니 이제부터는 그 본론, 즉 무엇을 말할 것인지로 넘어가겠다는 거죠. 아, 논리적인 단계의 전환. 그렇죠. 일종의 선언이자 신호탄입니다. 원효대사께서도 이 지점을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서론의 완결과 본론의 개막을 가르는 명확한 분기점이라고 강조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논리적인 선언이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보통 뭔가 복잡한 걸 설명할 때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핵심 주장, 거의 결론부터 그냥 던져놓고 시작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뭐랄까, 영화의 결말을 미리 알려주고 시작하는 것 같아서. 스포일러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아직 맥락을 모르는 사람에겐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위험은 없을까요? 원효대사께서는 이런 방식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시나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원효대사께서는 만약 이렇게 논지의 핵심을 먼저 간략하게 세우지 않으면 그 가르침의 종료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종료요? 그 단어도 조금 생소하네요. 어떤 의미인가요? 아, 종료. 이게 쉽게 말해서요. 가르침의 근본 원칙 또는 가장 중요한 뼈대를 뜻합니다. 아하, 뼈대. 네. 이 뼈대를 먼저 단단히 세워두지 않으면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개념과 논리의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는 거죠. 전체 설계도를 먼저 머릿속에 넣어야 나중에 세부 인테리어를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전체 지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이 지도는 놀라울 정도로 간결합니다. 단 2개의 큰 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2개요? 네, 바로 법과 의입니다. 법과 의? 법은 대승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고 의는 그 본질이 가진 속성과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본질과 의미, what과 so what.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딱 그거네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축, 대승의 본질이라는 법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대체 그 본질이 뭔가요? 뭐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거창한 진리 같은 걸까요? 여기서 대승기신론의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 나옵니다. 오, 뭔가요? 이 논서는 대승의 본질, 그 위대한 법이 저 멀리 우주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있는 마음이라고 단언합니다. 제 마음이요. 이 평범한 제 마음이 대승의 본질 그 자체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하나의 마음이 이 모든 것의 무대라는 거죠. 와, 그런데 이 무대에는 2개의 문, 즉 이문이 있다고 설명해요. 하나의 마음에 문이 2개라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어떤 문들인가요? 첫 번째는 진여문입니다. 진여란 있는 그대로의 참된 본성이라는 뜻인데요. 네, 이건 마음의 본래 모습, 그러니까
파도 하나 없는 고요한 바다처럼 변치 않고 맑고 깨끗한 그런 절대적 본성을 말합니다. 고요한 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멸문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마음이 여러 인연을 따라서 끊임없이 파도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습이에요. 아, 파도가 치는 모습. 네,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온갖 생각과 감정, 번뇌 같은 그런 역동적인 현상의 측면을 뜻하죠. 잠깐만요. 이거 정말 거대한 개념인데요. 그럼 제가 방금 마감일 때문에 느꼈던 그 불안감이나 네, 주말 아침에 느꼈던 평화로움 같은 것들이 네, 서로 다른 별개의 마음이 아니라 그저 똑같은 제 마음에 서로 다른 모드 혹은 문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고요한 본질인 진여문과 혼란스러운 현상인 생멸문. 이 둘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마음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마음이 가진 두 가지 얼굴이라는 것. 이것이 대승기실론이 세우는 첫 번째 거대한 기둥입니다. 와, 제 마음을 그렇게 볼 수도 있군요.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마음의 한 가지 작동 방식이라고 본다는 게 되게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제 마음이 이 모든 것의 본질, 법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축으로 넘어가 보죠. 그 본질이 가진 속성과 의미는 어떻게 설명되나요? 그 의의는 세 가지 위대함, 즉 3대라는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세 가지 위대함이요? 네, 사실 위대하다는 표현을 쓰니까 조금 거창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그럴 수 있죠. 이게 어떤 신앙적인 선언인가요? 아니면 여기에도 어떤 철학적이고 기술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대함은 단순히 훌륭하다는 감탄사가 아니에요. 그 속성이 보편적이고 광대하고 또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다는 의미의 기술적인 표현에 가깝습니다. 아, 기술적인 표현이다. 네, 첫째는 체대, 즉 본체의 위대함입니다. 체대. 우리 마음의 본질, 앞에서 말한 그 진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존재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고 우주처럼 무한히 광대하다는 의미입니다. 본체가 위대하다. 두 번째는요? 둘째는 상대, 모습의 위대함입니다. 이건 우리 마음의 본체 안에 이미 부처와 같은 무한한 공덕과 지혜, 자비 같은 온갖 긍정적인 가능성들이 네. 씨앗처럼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잠재력이 위대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셋째는 용대, 작용의 위대함입니다. 이 마음에 내재된 선한 잠재력들이 실제로 밖으로 드러나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모든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힘, 그 작용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체, 상, 용. 제 마음의 본질 자체가 우주처럼 광대하고 체대. 그 안에는 이미 완성된 가능성의 씨앗들이 가득하며 상대. 그 씨앗들이 실제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힘을 발휘한다. 용대. 네, 이 세 가지가 모두 위대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위대함이 왜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큰 수레, 즉 대승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되는 건가요? 위대함과 수레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그 연결고리는 승이라는 글자 자체에 있습니다. 아, 탈 것. 네, 탈 것, 즉 수레를 의미하죠. 원효대사께서는 이 세 가지 위대함, 즉 3대, 야말로 모든 부처와 보살들이 미혹의 세계를 건너서 깨달음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함께 타고 가는 큰 수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아, 다시 말해, 이 3대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우리를 깨달음으로 실어 나르는 도구이자 길,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와, 이제야 그림이 딱 맞춰지네요. 대승불교라는 거대한 사상체계를 하나의 마음이라는 본질과 그 마음이 가진 세 가지 위대함이라는 속성, 이 두 개의 기둥으로 완벽하게 세운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거대한 설계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적인 설명이, 이런 철학이 우리가 실제로 뭔가를 공부하거나 수행하는 데에는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아주 현실적인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뭔가요? 첫째는 전체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이배분처럼 어떤 복잡한 지식이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세부적인 내용에 허우적거리기 전에 먼저 전체의 핵심 뼈대와 지도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아, 숲을 먼저 봐야 나무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책을 읽을 때도 정말 중요한 태도죠.
두 번째는요? 둘째는 답을 내 마음 안에서 찾는 태도입니다. 이 모든 위대한 가르침의 출발점과 종착점이 결국 내 마음 일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깨달음이나 행복 같은 것들을 저 멀리 바깥 세상에서 찾으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에 변치 않는 본성, 진여문과 시시각각 변하는 현상, 생멸문을 깊이 통찰하는 것. 그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관문을 함께 넘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3가지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첫째, 오늘 다룬 이 배분은 본론의 시작점으로 앞으로 펼쳐질 방대한 논의의 핵심 뼈대, 즉 전체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이죠. 둘째, 대승의 본질, 법은 외부의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여러분의 하나의 마음이며 이 마음은 변치 않는 고요한 본성, 진유문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현상, 생멸문이라는 두 얼굴을 동시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셋째, 대승의 의미, 의는 본체, 태대, 그 안에 갖춰진 속성, 상대, 밖으로 드러나는 작용, 용대라는 3가지 위대함으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깨달음으로 실어 나르는 큰 수레, 대승, 그 자체라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승기신론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의 설계도를 함께 본 기분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분들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나는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혹은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세부적인 지식과 감정에 매몰되기 전에 먼저 그 전체의 핵심과 구조, 즉 종류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삶이라는 이 복잡한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나는 어떤 핵심 논지를 세우고 있는가? 깊은 울림을 주는 질문이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세운 이 뼈대 위에 본격적으로 살을 붙여나가겠군요. 이 배분의 첫 번째 범주였던 법, 즉 대승의 본질인 하나의 마음에 대해 더 깊이 파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